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공작간TV 그레이트게임을 애청하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여기저기 제가 하고 있던 방송의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염려 걱정하신 분들이 자주 전화가 옵니다.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시아투데이에 제가 최수용의 이슈 핵펀치로 늘 인사를 드렸었죠. 금요일이 고정이었고 그동안 김동원 박사가 출마하는 등등으로 인해서 제가 월수금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금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방송이 개편이 되고 나서 회장님의 지시가 있었어요. 저더러 방송에 계속해서 나와달라는 지시가 있는데, 새로 개편된 그 방송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에서 그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아시아투데이는 출연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뭐 일간지 뭐 종편에서 떠드는 정치판의 그 쓰레기들의 그 오물 이야기들보다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무엇인가 그래도 국민들께서 청취하셨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하고 있는 방송은 그냥 그 정치판의 쓰레기 오물을 퍼날르는 그런 그 보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 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국가 보유에, 또 국가 안보에, 국가의 무엇인가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덕분에 지금 저한테는 광고료가 단 1원조차도 붙지 않는 상황이 벌써 반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슨 돈 벌려고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돈 벌려고 유튜브 안 한다는 건 아마 국민들께서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무슨 뭐 어떤 재단에서, 어떤 뭐 특정 종교 집단에서 돈을 받거나 또 그 밑에 들어가서 부안해동하고 그 교단의 책임자를 즉 찬양하는, 마치 그 용비어천가를 읊어대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을 전해드려야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각성의 계기를 마련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까지 나와서 무슨 뭐 어떤 누가 또 뭐 창당을 한다더라, 뭐 어디에서 누구끼리 또 붙어서 뭘 한다고 한다더라, 그런 얘기는요, 국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스트레스만 되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도 성공을 하고, 또 선거에도 내년도 총선에서도 이기고, 또 국민들로부터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네 분께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외 순방을 나가다 보니 국민들로부터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게 비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밥을 굶을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께서는 밖에 나가서 놀러 다닌다는 소문이, 이런 좌파 쪽에서 야당 그 소식통을 통해서 이런 그 악성 루머들이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가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이재명과 같은 잡범 한 놈을 구속시키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이 나라의 중대한 국가의 자산을 북쪽에다 넘겼던 문재인이란 자를, 특히 문재인이가 김정은에 넘긴 그 USB 사건은요, 지금 미국에서도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USB 수사를 착수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이건 뭐야? 우리가 그래도 이재명보다 나을 거라고 표를 줬는데 이자가 지금 뭘 하고 있어? 혹시 이중간첩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하면서 계속 이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미국에서조차 문재인을 잡아놓지 않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는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불거진
모 조직의 장비들이 북한 지역에 그대로 넘어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그 장비들이 미사일 발사와 미사일 조종 관제탑 역할을 한다면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칼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도끼날을 시퍼렇게 갈아서 지금 휘두르고 있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상황이 어렵게 되었죠. 그리고 부산 엑스포에 목을 매는 이유 또한 부산 경남 지역에서 내년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산 엑스포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순방을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국내 문제는 신경을 안 쓰시고 김건희 여사랑 놀러 다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합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김정숙이라고 하는 이 요망한 아줌마가 하나 있었어요. 이 김정숙이가 국가정보원의 특별활동비, 이 특활비를 가지고 옷을 사입고 구두를 사신고 온갖 목걸이, 브로치, 팔찌, 반지 등등을 하면서 사치향락을 다하는 끝장으로 해외여행, 세계 여행을 버킷리스트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김정숙이의 만행을 국민들께서 이미 모두 다 보아오셨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을 나가는 곳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야, 저거 김정숙이 흉내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시선을 곱지 않게 갖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이 조금만이라도 생각이 있다라면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예우를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전혀 안 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의 특명 전권 특사로 임명을 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특사로 전 세계로 내보내게 될 경우에 대구, 경북,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보수층이 결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을 못하는 게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국가안보실 대통령실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특별 전권 특사로 보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역할을 맡기게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회담도 제안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금방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러시아도 이제는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 국민들도 피곤해하고 이러한 틈을 타서 중국 기업들과 중국인들이 러시아 경제를 완전히 잠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어디에서 발견되죠? 바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나우트카, 하바롭스크 등이 있는 러시아의 최동쪽 지역, 이 연해주 지역에서 이미 중국인들 그리고 중국 상권이 이미 러시아 경제를 잠식해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이러한 연해주 지역을 중국식 이름을 붙이면서 중국인들이 연해주 지역의 산림 지역을 무단으로 벌채가는 등 연해주 지역이 완전히 중국에게 잠식이 되어버리고 만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던 마하 5 이상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훔쳐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평화특사로 나셔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버리게 된다면 러시아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손보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역시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여기서 끝내야만 합니다. 끝내야만 선거에 유리하지, 전쟁이 길어지게 된다면 선거에서 참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의 특명 정권 평화 특사로서 러시아, 미국 전 세계 등지로 내보내시게 되면
평화회담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선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 역시 대한민국이 이것을 많은 분야에서 따올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의 돈줄도 차단한다는 명분을 갖고서 러시아 시장에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들여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키는 전략을 우리가 마음껏 구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돈줄을 잘라내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에 대한 평화협정이 체결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몸값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높아지게 될 것이며 부산 엑스포 또한 자연스럽게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로 이어진 특검팀이 최서원 씨의 태블릿 PC를 조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전에도 없는 경제공동체 묵시적 불법 부정청탁이라는 죄명을 만들어서 벌금 1185억 원을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이 죄명을 직접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런 죄명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을 평화특사 그리고 부산 엑스포 특사로 임명을 해서 해외 순방을 하실 수 있게끔 배려를 한다면 전 세계 외교가의 관심이 박근혜 대통령께 쏠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화려하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지고 있었던 서운한 감정이 상당 부분, 대부분이 풀리게 될 것이고 국민들께서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갖고 있었던 또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갖고 있었던 서운한 감정을 모두 씻어버릴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탄핵을 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역사 속에 파묻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박영수 특검입니다. 박영수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직속 상관으로서 그가 저질렀던 악행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박영수를 구속을 시켰더라면 아마도 검찰청의 주요 간부들의 절반 이상이 그 부정청탁 관계로 옷을 벗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는 얘기가 검찰청 주변에서 벌써 흘러나온 지는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처럼 지금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뤘던 신라의 김유신 장군의 그 덕행을 본받고 싶다라면요, 박영수를 과감하게 척결을 해야 됩니다. 박영수 같은 저 짐승만도 못한 검사놈 하나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또한 한동훈 또한 모두 같은 무리로 욕을 쳐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국민들께서 역사 속에 파묻어 버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는 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깨버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보수신당을 창당을 하거나 아니면 공안검사장 출신의 검사로 치면은 윤통보다 15년 선배가 되는 우리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민주당과 힘을 합해서 새로운 보수신당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안 도와주고 돕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9년도에 이미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측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한국, 미국, 일본 군사 협력을 강화한 윤석열 대통령을 결코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2009년 중국 공산당과 맺은 업무 교류 협약
5조에 보면 폐기할 때에도 양당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만 파기가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승만 대통령께서 맺으셨던 조약이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미국과 한국 양 국가 중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 통보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자동적으로 파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시절에 중국 공산당과 2009년도에 맺은 업무 교류 협약은 파기조차도 마음대로 못하는 일종의 노예 계약, 노비 문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비 문서 제4조를 보게 되면 양당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한나라당의 국제업무 담당 부서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유관부서가 담당을 하며 매년 적절한 방식을 통해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조에서 3조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상 한미동맹은 무력화되거나 파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중국 공산당의 대외연락부, 당대외연락부, 줄여서 중연부라 그러는데요. 그 당대외연락부는 일종의 비밀 공작기관입니다. 당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중국의 국가안전부나 군대 총참모부나 혹은 공안부에 있는 특수조직과 마찬가지로 즉 중국의 통일전선부와 함께 주변국의 인사들을 포섭하고 중국 공산당의 편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당대외 연락부 직원들 가운데 대한민국에 포섭이 되었다가 사형에 처해졌던 그런 그 비운의 엘리트도 하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것처럼 당대외 연락부는요, 한국의 국가안전부, 한국의 국정원이 되겠죠. 그리고 한국의 외교부, 한국의 국방부, 한국의 그 외교안보실, 이런 등등의 국가의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직원들과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갖은 방법을 통해서 이들을 포섭을 하게 되죠. 매년 정기적으로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이 양국을 상호 방문하면서 협력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나라당,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또 이 당에 속해 있는 당직자들이 중국에 가게 되면 낮에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1차 식사하고 또 2차 음주를 하며 또 3차는 어딜 갑니까? 중국의 아가씨들 분냄새를 맡으러 여성들에 의한 북으로 말하면 남남북녀 짝짓기 공작과 똑같은 중국 공산당에서 마련해 놓고 있는 이 성 접대, 아가씨 접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한국의 여성 의원들이 가게 되면 그 여성 의원들에게는 잘생기고 힘좋은 중국 남성을 붙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은요, 누구보다도 이런 중국의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북조선에 다녀온 사람들은 북조선 애들이 북조선의 대남 공작기관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씨앗 심기 공작, 혹은 우리가 목단 공작, 모란 공작이라고 하고도 혹은 남남북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남쪽에서 올라간 여성 동무들,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에 대해서는요,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힘줄 주사란 북조선에서 제일 힘좋고 미끈하게 잘생긴 남자를 동원해서 남근을 힘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처럼 성접대를 통한 이 상대편 매수, 이 협박 공작은요, 중국 공산당도 북한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에 다녀왔던 사람들은 이 북조선의 대남 공작기관에 의해서 이 자발적인 간첩이 되고 맙니다. 또 이 중국 공산당 역시 여자와 뇌물을 한나라당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해서 약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되면은 USB나 CD를 선물로 주게 되죠. 그런 식으로 약점을 잡은 다음에 그들은 매년 이와 같은
국민의힘,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을 만나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그럼 이런 협박받는 대학 교수는 없었을까요? 또 이런 협박을 받는 외교부나 국정원의 직원들은 없었겠습니까? 이런 협박을 받는 국회에서 파견 나갔던 입법관은 없었나요? 그리고 무관은 없었을까요?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얘기를 하듯이 중국 지역에 파견을 나갔던 모든 국가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된다? 거짓말 탐지기, 허탐기를 태워서 이자가 과연 국가의 기밀을 유출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라가 요모냐 요꼴로 중국의 식민지화 되어가는 길이 되어 있어도 정치인들은 못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좌파 인사들이 북조선 애들에게 약점이 잡혀 있죠. 자, 그래서 자발적인 간첩 노릇을 하면서 북조선을 위해서 활동한다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정치인들,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들과 당직자들은 중국에게 포섭이 되어서 중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 당교, 당의 학교란 뜻입니다. 당교와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다면 2019년에 더불어민주당은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이 북경을 방문하여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중국 공산당 제1중대, 제2중대가 되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즉 조선총독부 예하의 1중대, 2중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친미, 반중 노선을 취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만 제거할 수 있다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지 간에 자기들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 없이 대한민국을 공산화, 식민지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에서 태극기, 애국 세력만 제거하고 나면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든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든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추적하거나 태극기, 애국 세력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국민의힘에서는 중국 공산당 눈치 보느라 공천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신업 변호사, 도토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또 민경욱 전 의원 이런 분들은요 절대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리를 뻗으시는 곳을 보고 펼치시고 언제라도 우리 자유민주당 오게 되면 높은 대우를 해서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해도 지금 못하고 있죠. 이미 이런 대한민국의 양당제를 하지만 이 양정당이라는 것들이 이미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당에서 나오는 후보들 또한 이미 중국 공산당에게 오염될 사람들이라는 것이 불문가지한 이야기죠. 이건 뭐 굳이 우리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는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이 깊숙하게 개입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박근혜 정권은 미국과 한미 우주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를 미국이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모두 한국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달 탐사선, 우주 탐사선이 달에 갔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진입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이며 탄두 부분에 우주선을 탑재하게 되면 우주 탐사선이 되는 것이요. 핵탄두로 탑재하면 대륙간 핵탄도 미사일이 되는 것이니 바로 조금도 차이가 없는 동일한 기술이 됩니다. 한미 우주협정이 체결된 이후 미국은 한국에게 채워놓았던 사거리 제한, 탄두 중량 제한, 고체 연료 로켓 개발 금지 조항 등 모든 제한사항을 모두 다 풀어주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비롯해서 잠수함 탄도미사일 기술 등 모든 기술을 현재 다 갖춘 상황이 됩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총 10단계가 필요하다면 대한민국은 현재 9.9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이며,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이라고 하면 핵탄두에 대한 핵실험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평 중수로인 월성 원전에서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이 핵무기 수천 개 분량으로 쌓여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기술력이면 1년에 약 100개씩의 핵무기를 찍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미국의 전문가들이 미국 언론에 밝힌 내용들입니다. 특별한 기밀사항도 아닌 것이죠. 2016년부터 KF-21의 개발이 본격화되었는데, KF-21 보라매는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와 생김새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전체 크기가 약 20에서 30% 작은 상태입니다. 생김새가 동일하다는 것은 KF-21 보라매와 F-22 랩터는 DNA가 동일하다는 뜻이고, 어떤 시기로든지 F-22 랩터의 기술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를 개발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5세대 전투기인 F-22 랩터에 장착된 기술을 비밀리에 대한민국에 넘겨서 그 애기 F-20이라고 할 수 있는 KF-21 이 300대를 한반도에 배치해 버리게 된다면 중국은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수도 베이징을 내륙 깊숙한 것으로 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KF-21 보람에 의해서 중국 공군과 해군이 괴멸되게 되면 중국의 육상에 있는 지상군 또한 초토화되게 될 것입니다. 한미 우주협정 이후 미군은 한국에 우주군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하였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정권 당시 미국 정부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겁을 집어먹은 중국 공산당은 2016년 8월 15일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인민일보 사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이와 같이 협조해 간다라면 탄핵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내에 있는 친중 정치인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라고 지령을 내린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당시 새누리당의 초선, 재선, 중진 의원 등 모든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몰려가서 자진 사퇴, 자진 하야해 줄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밖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세력과 민노총 세력들, 전교조 등등이 촛불 문화제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종용하였습니다. 이 당시 촛불 문화제에는 유명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한 번 공연을 위한 무대를 차릴 때는 20억, 30억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촛불 문화제에는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민노총 그들의 단순한 민노총의 자금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촛불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 3만원씩 5만원씩 주는 촛불 집회 알바도 횡행하고 있었다고 언론에 이미 모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교조 선생들도 학생들에게 알바에 동원하거나 봉사 점수를 준다고 속여서 촛불 집회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이 자금들이 모두 암호화폐로 중국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은 일본의 JR, 자펜 레일로드, JR 노조를 초청을 해서 촛불 집회에 참여시켰으며 2017년 1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을 데리고 중국 북경을 방문해서 당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자기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즉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는 비밀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말부터는 중국에서 유학 나온 중국 유학생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자 2017년 초부터는 중국군은 서해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하였고, 트럼프 행정부는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의 항모 전단을 출동시키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곤 하였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권성동은 당시 새누리당이 121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을 막아줄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울먹거리며 헌법재판관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범인을 포함해서 62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찬성표를 던짐으로 해서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등 뒤에서 칼을 꽂는, 도끼를 찢는 이런 페리누아보다도 못한 범죄 행각을 당시 권성동, 장제원 이와 같은 자들이, 물론 유승민, 김무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결국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이 최서원이가 사용했다고 하는 태블릿 PC가 조작이 되었고, 그 조작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윤석열, 박용수 특검이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박용수 특검에서는 경제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 이와 같은 법전에도 없는 죄명이 선고되고 신조어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박영수라고 하는 자는요, 이 자는 쓰레기보다도 못한 아주 더럽고 추한 오물이에요. 그런데 이 박영수란 자가 대장동에서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자로 구속이 되는데, 그것도 윤 대통령 정부 출범 1년이 지나고 나서 됐죠. 자, 그리고 당시 박영수와 함께 그 특검에서 활동했던 윤석열 검사는 현재 대통령으로 되어 있고, 한동훈 특검은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니까 장제원이라고 하는 자는 김어준이가 운영하고 있는 파파이스에 출연을 해서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으니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니 남는 표는 바른미래당에 달라고 말을 해서 김어준이가 비웃으면서 박장대소를 한 일도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소련의 레닌이라고 하는 저 공산당 괴수가 자금과 지령을 주겠다고 지령을 내리게 되니까 이것을 받아들인 여운형, 이동희 등이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김구를 주석으로 옹립을 하면서 소비에트 체제로 내각 책임제 개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구가 그곳에서 주석이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제를 없애버리고 내각 추진제를, 내각 책임제를 추진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서 배신한 62명, 그리고 상당수의 많은 여의도 쓰레기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김구가 이런 소비에트 체제,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고 나서 거기서 주석이 되고 난 다음에 김구는 해방공간이었던 1948년 4월 19일 평양으로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1948년 11일 이후 지난 4월 30일에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한반도 내에서 외국군 철수 요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 김구가 해방공간이었던 당시 4월 19일 날 평양을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난 것도요, 훗날 1960년 4월 19일 소위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게 되는데 다 평양과 관련이 있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서울 마산 등지에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49년 6월 30일에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가 되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04시에 6.25가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좌파 진영에서는 김구를 주석으로 또 영웅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내의 친중 세력과 친북 세력 등을 규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2017년 봄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문재인의 청와대와 외교부를 해킹했다는 기사가 나온 바 있었고, 최근 국정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해킹에 취약하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각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때부터 북조선과 중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해킹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로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의 명부조차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2022년 12월에 한중의원연맹이라는 것이 창설이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100여 명이나 이 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령에 충실한 범여권 민주당이 180석에 국민의힘 100여 석을 더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든지 탄핵시킬 수 있는 제적의원 300명의 3분의 2를 넘어서게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고 미국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을 위한 대통령 특명 전권 특사, 그리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통령 전권 특사로 임명을 해서 해외 순방을 내보내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반중 친미 반중을 정책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자유민주당 고용주 선배님과 손을 잡고 새로운 보수 정당을 창당해서 친미 반중 세력과 보수 세력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브랜드를 가지고서는 내년도 총선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새로운 보수 정당이 창당이 되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고영주 대표가 있는 자유민주당의 총선 공약 중 특히나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폐지하는 것이고, 술, 담배, 가스, 기름값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중과세를 폐지해서 서민 물가를 낮추고 현행 24%인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춰서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진행을 해보고 잘 되면 법인세도 20%에서 15%까지 낮추겠다는 것이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담배값 같은 경우 지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중과세가 2,885원인가 된다고 하는데요. 담배값 가격도 지금 현행 4,500원에서 1,800원만 하더라도 전혀 국가 세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점 강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게 되면 취업률, 이로 따른 결혼율, 이어서 출산율까지 모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역 관광지와 연계가 된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부족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 의료 관광을 활성시키게 될 경우에 지역 경제도 또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 102조 원이나 되는 시민단체 지원금 중에 반국가 세력에 지급되고 있는 금액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조차도 어디에다 쓰는지 모르는 성인지 예산 30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시민단체 지원금 102조 3천억 원, 그리고 이런 전국 2만 8천여 개나 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폐지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또 성인지 예산 30조도 없애버리고 하면은 이것들이 모두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쓰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새롭게 창설낼 수 있는 이 보수 신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주시면 내년도 총선에서 틀림없이 압승을 거두어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되살려놓은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또한 역사에 그 이름이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